세계적인 관광지인 제주. 하루에도 수만 명이 다른 지방과 제주를 자유롭게 오가죠. 그런데 조선 중엽 제주에는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400년대 제주. 계속된 태풍과 흉년, 질병으로 제주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배고팡 죽어 배가 등땡이가 붙어버렸수다. 어머니, 먹을 거 홀서 줍소. 아휴, 정말로 이 어린 것이 풀칠할 좁쌀 한 봉우리 어신. 아휴, 개매 말이여. 하늘도 무심어줘. 이 아이 입에 뭐 담아줘본 지가 언젠지 모르켜. 굶주림과 함께 제주인들을 힘들게 하는 게 또 있었는데요. 아, 이제도록 이리서 뭐햄서 부역 나와서 될 거 아니라? 좀 부역 가서 될 거였구나. 게 부역은 무슨 부역 말이라. 배고르고 혀뜩 일어서질 못하는데. 아, 경에도 부역은 회사 될 거 아니라 나라님 명인디. 나라님은 무슨 나라님? 나라님이면 백성들 영한 거 알아야 될 거 아니라? 에헤, 그 천말도 하다. 관과에 끌려간 곤장이라도 맞아봐서 정신을 차리주이. 혼자 그라. 아이고, 혼자 그라. 아버지, 먹을 거 하얀 가져와예. 알았지. 집집마다 피할 수 없는 부역까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에서는 진상용 귤을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진상용 귤나무는 말이 개인이 재배하는 것이지 관아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떤 올리 귤은 잘 요라서 잘 됨이랑 마랑. 이제 영 돌려 있어도 태풍 한번 쓸어불면 하나도 안 남을 건디. 아, 걔는 낭에서 안 털어지게 잘 지켜서 주게. 나라님한테 바칠 진상품인디. 어디 보자. 진상은 매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흘 간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진상을 위해 매년 8월이면 관에서 각 감귤밭을 돌며 감귤의 작황과 나무에 달린 귤의 수까지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양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요랑은 그 32개. 잘 요물게들 해서 돼요. 나중에 또 왕복하면. 알아서. 예. 정숙가정 새여신디 생이가 왕 뭐가 불어도 물어내야 하고 지절로 떨어져도 물어내야 하고. 허난 우린 어떤 살랑하는 거라? 안 되켜. 이녀 정지강 불솔망 펄펄 끓으면 아정오라. 아니 끓려면은 뭐하게 말씨? 아예 이 낭이 죽어 어서져 불어사주. 영 사랑이 땅은 우리 피몰로 키워 피몰로 크라. 아이고 걔난. 뭔가를 결심한 부부. 잠시 후 농부의 아내는 펄펄 끓는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받아든 농부는 감귤나무 밑둥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물을 감귤나무 뿌리에 붓습니다. 나날이 더해가는 진상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식과도 같은 귤나무를 자신의 손으로 고사시켜버리는 거죠. 아이고.
근데 특히 이 귤 진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주도민들에게는 이 귤나무가 고통을 주는 나무라고 인식될 정도로 상당히 도민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됐던 것이죠. 제주목 관에서는 각 집마다 귤나무를 12그루씩 재배를 해서 거기에 딸린 귤을 관아에 바치게 되면 관에서 일정한 면역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도리어 그게 주인들에게 더 큰 고역을 갖다 주게 된 겁니다. 결국 그런 현실을 견디다 못한 제주 사람들은 고향을 등지고 몰래 도망가기에 이릅니다. 성종 4년 3월의 기록을 보면 전라도 지방에도 152명의 유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빠져나간 사람들은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 심지어는 지금의 중국 해양도인 해랑도까지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요. 이들을 두무와 두독야라고 불렀습니다. 두무학이란 이름으로 처음 조정에 보고된 것은 성종 8년의 일입니다. 사천과 호송 진주 지방에 제주의 두독야야 라고만 이름을 칭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두세 척의 배를 가지고 출래하더니 이제는 변하여 32척이 되었으며 강 기슭에 의지하여 집을 지었는데 의복은 외인과 같으나 언어는 외말도 아니고 한어도 아니며 항상 고기를 낚고 미역을 따는 것으로 업을 삼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주를 떠나 경상도와 전라도 부근에 정착하는 두무학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제주도 인구는 크게 줄어들자 조정에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성종이 경차관 권경우에게 내린 사목에 보면 두무학의 수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년에 제주 세고을의 인민이 자칭 두독야지라 하면서 처자를 거느리고 배를 타고 전라도, 경상도 바닷가의 연변에 옮겨 정박하는 자가 수천여인데 세고을의 수령이 아직까지 아래지 아니하고 있으니 휴국하여 아래라.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에 이주한 두무학의 이름까지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해가 갈수록 제주도에서 사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된 겁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거죠. 경상도, 전라도, 연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주도에서 온 출육 도민들 때문에, 두무학들 때문에 상당히 두무학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어떻든 출육 제주도민들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주도에 남아있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도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진상 액수라든가 여기에 부담이 과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로부터 140여 년 후인 1600년대 이때까지도 제주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복 진상 등에 대한 고통은 날로 더해만 갔는데요. 특히 전복을 채취하던 포작인들의 고통이 컸습니다. 1601년 제주 안무어사로 왔던 김상원이 쓴 남사록에 보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진상품을 빙자해 사욕을 채우는 것이 몇 곱절이고 부담을 피해 도망간 사람이 열에 7, 8로 포작인의 아내가 되는 것을 피한다는 내용이죠. 이때부터 제주는 여다의 섬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부역과 진상을 피해 남자들이 제주 섬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남사록에 기록된 당시 남녀 성비를 보면 남자가 9,000명인데 비해 여자는 13,000명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남자들이 도맡았던 군역 역시 여자들이 떠안아야 했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여정, 이른바 여자 군인이었습니다. 개똥이 아방 속았수다. 이번이 나가 번이나니
들어간 허금 쉬었다 없어. 소나이 나도 영 버친디. 아주망이 영식이 어멍이 번은 어떤 설 거라. 어떤 합니까? 집이 소나이가 어신디 나라도 서사주마시. 저들지 맙소. 견뎌질 거우다. 수고 없어. 가복보다. 제주 여정들은 남자들과 똑같이 성곽을 지키는 일을 담당하는가 하면 허드렛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남사록에 따르면 당시 남정보다 여정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날로 악화되자 1629년 인조는 제주에 출륙 금지령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주시오. 무사마씨 어딜 가시오? 육지 감수다. 육지? 아니 지금 제주는 출륙 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걸 모르? 무신가? 출륙 금지령? 그렇소.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는 자는 섬을 떠날 수 없어. 이건 어명이오. 맥해라. 그런 법이 다 있어. 걔는 제주가 감옥 아닌 감옥인 게. 허허, 생지옥도 영원디가 있을까? 비키시오. 나는 가야 되겠어. 왜 이러시오? 비키시오. 나는 가야 돼. 중요한 계약이다 말이오. 제주도민들에게서는 사람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숫자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정해지면 그 숫자에 대한 변동이 그렇게 해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굶어서 이제 대략 많은 사람이 죽고 또는 인구가 약간 이제 불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그 정해진 액수를 채우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이것은 선박 탑승 허가서인 노인기입니다. 노인기를 소지한 사람만이 배를 탈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탑승 날짜와 탑승자의 신상은 물론 작성한 관리와 목사의 결재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멈추시오. 여기 출상기 있소. 이번에 진상품을 싣고 나갈 배요. 출항하는 배의 경우도 출항 허가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좋소. 가시오. 이것이 바로 출항 허가서인 출선기입니다. 공무를 위해 출항할 때 선주가 해당 수령에게 올렸던 출항 신고서죠. 당시 제주의 관문은 조천포와 화북인 별도포로 이곳을 통해서만 공식적인 선박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 여성들의 경우는 육지 남자와 혼인하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결국 그것은 제주 여성들이 육지 남자와 혼인을 해서 제주를 떠나는 것을 이제 미연에 막음으로써 제주도의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법적 조치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자 제주 여성들이 떠안아야 하는 역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륙 금지령 이전부터 남자 대신 담당해야만 했던 군역은 물론 남자 포작인들이 주로 담당했던 전복 채취 역시 고스란히 여성들한테 넘겨진 거죠. 야, 영식이 어멍아. 아이고 얘 옵디가 혼자 나서라. 물때다 저물어 감죠. 예 다 되었수다. 아이고 밭에 갔다 오당 보라 영몽 키워전마씨. 개매 말이야. 우린 전생에 무슨 죄를 지으신지사. 서방 바당에 묻으신디 그 역거정 우리한테 다 당해 내려놓으면 우리는 어떤 살 거니? 개매 아니 그 소나이들 어땐 우리 좀녀들한테 거지 전복 자방 오래하는 게 어디 이수가? 이거 원, 응? 날마다 우리 보고 더 잡아내려하니? 이거 어떤 살 거니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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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몸은 천근만근이니원. 개매. 아니 작년까지는 영 아니 허영게만은 새로 목사가 오멍서부터 양이 확 늘어신 게 말씀. 아이고 거 봄이 뭐리 크냐. 지 주맹기 챙기진 그거 주게. 우리 피몰먹. 아이고. 개매. 어떤 행여헌 팔자가 다 이 신고에. 영원데 우리 어멍은 무사날 남심과. 아이고 못 살구다. 아이고 헌저 글라. 그랬어. 당시 제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전복이 진상됐는데요. 갓 잡아온 전복을 두드려 말리는가 하면 가늘고 길게 잘라 말리기도 하고 납작하게 펴고 말린 후 진상했습니다. 탐나지에 보면 당시 진상할 전복의 수량과 시기별로 진상해야 할 전복의 종류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를 통한 어떤 문화적 교류가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바다가 열려 있었을 때는 상당히 그 바다를 통한 문화적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발전, 그리고 다른 이 문화와 그 지역의 문화를 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든 출국 금지령 기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약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이제 가져왔을 겁니다. 이후 1800년대 급변하는 사회경제 상황은 제주에도 변화의 바람을 가져다 줬습니다. 특히 상업과 교역이 활발해지고 개항이 되면서 제주에 내려진 출입 금지령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200여 년 동안 제주 섬을 올감했던 보이지 않는 사슬, 출입 금지령.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제주도민들은 비로소 출입 금지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